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 저희 기숙사 건물은 1층과 2층이 실기수업 교실로 사용되고 3층과 4층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방이 9개씩 있고 방이 꽤나 넓어서 한 방에 10명씩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학년은 1학년과 2학년의 방에 한 명씩 배치되어 방장으로 생활합니다. 어느 일요일, 다른 친구들은 고향에 내려가고 방에는 저와 방장 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고 방장 언니는 책상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자리에 없는 저희 방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싶어서 언니를 쳐다봤는데 방장 언니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울먹거리며 크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언니를 계속 달래주었고 10여 분이 지나야 진정이 된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딨어? 걔 어딨냐고? 언니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뒤로 저희 방 아이 중 한 명이 교복을 입고 언니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에는 언니와 저 단둘이었고 그 아이는 이미 주말에 고향을 내려가서 기숙사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309호에 있는 한 친구가 저희 방으로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간 자율학습까지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으로 돌아가는데 복도 앞에 방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왠지 이상하게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같이 가자고 불러 세웠는데도 친구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못 듣지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방에 따라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걸 방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제 친구는 형광등 스위치를 켜고 방을 다 살펴보았지만 친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게 혼자라는 사실과 아까 방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버랩되면서 친구는 순식간에 공포에 잠식되어 제 방에 온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309호를 시작으로 귀신을 봤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제 방인 301호, 3일 후인 309호,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른 방들도 계속 귀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기숙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보고 방에 들어왔더니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고 있었다든지 기묘한 소음과 함께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세게 밟고 가서 불을 켜봤더니 방 아이들은 전부 깊이 잠들어 있었다든지 말입니다. 덕분에 303호 아이들은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일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애도 끼치지 않았지만 학교 기숙사라는 폐쇄집단적인 공간은 아이들의 절반 이상을 겁에 질리게 만들기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고 차츰 안심해 갈 때쯤 자려고 누운 아이들 중 2명이 방 귀퉁이의 창문 근처에서 공중에 떠있는 아저씨를 보았답니다. 마치 저승사자처럼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방 인원 10명 전원이 한 번에 같이 월경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기숙사의 같은 방 아이들이 주기가 비슷해지는 일은 흔하지만 한 번에 다 같이 시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선 그 이전 월경이 끝난 지 2주밖에 안 지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귀신은 종종 목격되었는데 기숙사가 약간 술렁이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무서워했나 싶습니다. 저희 기숙사에는 뭔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이든 입시에 억눌린 우리들의 마음이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원의 영안실. 인테리어 가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름이었을 겁니다. 샤워를 하고 옥상으로 빨래를 널러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왠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는 친구가 따라왔나 싶어 뒤를 돌아봤는데 순간 너무 놀라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하얀 사람이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반신은 사람의 형태인데 하반신이 마치 유령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신이 하얗게 빛나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약 10초 정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다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계단에 주저앉아 한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회사 사람들에게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기숙사 생활하다가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는 회사 선배가 그런 건 예사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선배가 말하길 자기가 기숙사에 있는 동안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방 입구에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싶어 나가보면 이미 사라지고 없고 기숙사를 나갈 때까지 그런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선배는 결정타를 날려주었습니다. 회사 옆이 병원 영안실이라서 가끔 하늘로 가는 영혼들이 기숙사를 지나친다고 말이죠. 제가 어제 본 것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시원의 처녀 귀신. 문득 고시원에서 겪은 일이 생각납니다. 재수하던 시절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고시원에 입실할 때 창문 있는 방을 고를 수도 있었지만 조금이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창문이 없는 방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창문이 없는 방에서 지내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들고 몸도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았고 결국 한 달 만에 창문이 있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은 정말 좋았습니다. 창문 하나 있을 뿐인데 마음이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옮긴 첫날 밤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감도는 아름다운 밤. 달빛을 이불 삼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이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잘 오지 않았고 1시간이 넘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듯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계속 뭔가 아른거리는 게 느껴졌고 살짝 눈을 뜨자 저는 침대에서 바로 얼어버렸습니다. 창밖에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던 방은 3층이었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창밖에 어떤 여자가 공중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창밖에서 목을 맨 것처럼 말이죠. 이윽고 저는 고시원 총무실로 달려가서 총무한테 누가 창밖에서 목을 매달았다고 이야기했고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총무와 함께 제 방으로 달려가자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 저만 바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날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애써 잊으려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문득 눈이 떠져 창을 바라보니 어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등을 돌리고 있던 그녀가 앞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총무실로 급히 달려갔지만 총무와 함께 오니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총무가 절 또라이로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창밖에 목을 맨 여자를 봤고 결국 저는 일주일 만에 고시원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옮긴 후엔 창문이 없는 방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마네킹. 잘 살고 있던 어느 부모와 딸이 있었다. 그런데 부유하고 행복한 이 가족의 삶을 시샘하던 이모가 그만 질투심에 이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모는 보험 사기를 치기로 하고 자기 앞으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한 뒤에 부모를 죽여버렸다. 이모는 보험금을 차지했고 아직 어린 딸의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유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딸은 이모가 범인일 거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아무런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모를 놀래켜 범죄를 자백하게 하려고 꾀를 내었다. 그녀는 돈을 구해서 마네킹 제작사의 주문 제작을 의뢰했다. 살아있던 당시의 엄마와 매우 흡사한 모양으로 마네킹을 만들어서 집안에 배달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딸은 이모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이모를 불렀다. 그리고 이모와 같이 집에 갔다. 집에 가보니 벌써 마네킹이 와 있었다. 마네킹은 무척 정교해서 진짜 같았으며 눈을 부릅뜬 듯한 표정이었다. 마네킹에서 말하는 듯 소리가 나왔다. 내가 여기에 웬일이니? 그 모습을 보고
이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모는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다. 딸은 씁쓸한 기분이면서도 마네킹의 음성장치까지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곧 초인종이 울렸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마네킹 배달 왔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배달원 한 명이 그제야 주문한 마네킹을 등에 지고 와 있었다. 그럼 방금 전의 마네킹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